안녕하세요. 미국 유학고수TV 시청자 여러분들, 유학고수입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회사에 출근했습니다. 그래가지고 회사 출근해가지고 점심을 먹고 공원에 산책하고 있어요. 지금 보이시는 사진이 제가 산책하던 회사 앞에 있는 공원 그 옆에 풀숲에 이제 뭐 강아지 풀인가? 그렇게 있네요. 이런데 이제 산책하고 있어요. 지금 새소리 들리고. 근데 어쨌든 오늘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실리콘밸리의 사회 구조에 대해서 좀 얘기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어디까지나 제가 느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. 실리콘밸리는 철저하게 피라미드 구조로 돼 있어요. 피라미드. 그러니까 꼭대기에 앉아 있는 다른 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회사도 있고, 그 밑에 또 2류가 있고, 그 밑에 3류가 있고, 쭉쭉쭉 이렇게 돼 있는 피라미드 계층 구조예요. 그렇게 돼 있습니다. 뭐 그렇다고 막 이게 무슨 뭐 조선 총독부처럼 막 이렇게 막 그렇게 지배한다는 게 아니라, 식민 통치를 한다는 게 아니라,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좀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원천 기술을 가지고 다른 회사들을 지배한다는 거예요. 그래서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. 뭐 그렇고, 이 피라미드, 실리콘밸리 피라미드의 제일 밑바닥이라 하더라도 실리콘밸리에서는 밑바닥인데, 그 밑바닥 제일 밑에 있는 기업도 또 어느 국가를 하나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. 그렇게 해서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구조예요. 그러니까 철저하게 피라미드 계층 구조예요. 제가 피라미드 이런 계층 사회로 구성되어 있는 실리콘밸리에서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저도 그 실리콘밸리 처음 제가 다녔던 직장은 이 피라미드의 바닥에 있는 회사였어요. 처음에 이제 들어왔는데 이 바닥에 이제 좀 저보다 먼저 와 있던 선배란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. 여기 들어와서 기쁘지? 그런 거야. 그래서 정말 기쁩니다. 저도 실리콘밸리에 마침내 입성하는구나 하면서 정말 기쁩니다 했더니 여기는 피라미드 사회고 이 사회에 너는 지금 밑바닥이야. 그런 거야. 에? 무슨 말이에요? 저 지금 이거 세계적인 대기업인데 무슨 밑바닥이에요? 그랬더니 곧 알게 될 거야. 그러는 거야. 그래서 실제로 진짜로 그렇더라고요. 지배하는 회사가 있고 지배당하는 회사가 있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제일 밑바닥으로 들어와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갔어요. 저도 그래서 실리콘밸리에서 여러 차례 이직을 한 다음에 지금은 거의 실리콘밸리 정상입니다. 그래서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실리콘밸리 최고다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. 근데 거의 정상입니다.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제가 이제 실리콘밸리 바닥에서 올라갈 때는 글쎄 올라갈 때 한 두 개 정도의 회사밖에 없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직을 한다면 당연히 지금보다 더 좋은 조건이 있어야지만 이직을 하겠죠. 그 찬스가 2번 남았습니다.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거의 정상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근데 그러면 실리콘밸리 바닥도 있었다 그랬잖아요. 제일 밑바닥, 여기 이 실리콘밸리의 제일 밑바닥도 있었거든요. 그럼 밑바닥과 위의 차이를 설명해 드릴게요. 그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여기 가서 들을 수 없는 얘기예요. 아시겠죠? 뉴스에서도 얘기 안 해줘요. 아시겠죠? 실리콘밸리의 바닥과 정상을 찍어본 사람을 직접 만나야지만 들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. 중요한 얘기죠. 자, 그래서 실리콘밸리 맨 처음에 밑바닥에 왔을 때 그 사람들은 굉장히 아둥바둥 살았어요. 그래서 다들 그런 마인드죠. 내가 실리콘밸리에 드디어 입성했구나. 여기서 내가 열심히 해볼 거다. 나도 남들처럼 실리콘밸리에 진짜 유명한데 한번 나도 찍어볼 거다. 뭐 그런 야망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. 그 사람들. 그래서 실리콘밸리 밑바닥은 진짜 아둥바둥 살았어요. 거기서 진짜 아둥바둥, 이루 말할 수 없는 아둥바둥이 있었어요. 그래서 제 상사가 거의 막 그랬어요. 처음에 이제 실리콘밸리 왔을 때 막 금요일 날 오후에 막
막 오후 4시쯤에 막 퇴근하려고 하고 있는데 금요일날 오후 4시에 막 회의를 잡고 막 회의를 해. 그 다음에 회의 결과 막 하고 뭐 해야 될지 막 뭐 하자 막 한 다음에 그래 회의 잘 됐고 월요일 아침에 또 보고합시다. 중간 보고. 뭔 소리야. 그 얘기는 주말에 나 못 쉰다는 얘기잖아. 맞죠? 금요일날 오후 4시에 회의 잡고 막 저녁까지 회의를 해. 그 다음에 월요일 아침 보고하자. 막 이래요. 이렇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진짜 실리콘밸리에 너무 실망했었어요. 뭐 이렇게 노예처럼 일만 하고 이렇게 사는가. 근데 이게 이제 전형적인 그 실리콘밸리의 블랙 컴퍼니입니다. 블랙 컴퍼니 뜻이 뭐냐면 그 노동력 착취하면서 막 사람 힘들게 하면서 막 하는 그런 전형적인 그런 악덕 기업주. 그게 이제 이 피라미드의 밑바닥이. 아시겠죠? 그래서 저는 거기를 탈출하고 싶었어요. 그래서 그 실리콘밸리 첫 직장을 저는 얼마 안 다녔어요. 얼마 다녔더라? 10개월도 안 다녔어요. 몇 달 못 다녔어요. 그런데 어떻게 이래요? 와이프도 있고 저는 가족이 있는 사람인데. 근데 거기 회사의 특징은 뭐냐면 그렇게 비인간적으로 대하기 때문에 미국 내국인들, 즉 미국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. 그러니까 동료에서부터 윗선, 뭐 임원, 뭐 위에 미국에 나고 자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. 그래서 미국 문화를 몰라. 뭐 9 to 5의 이런 문화. 9 to 5가 뭐냐면 미국 회사에서 전형적으로 아침 9시에 출근하고 저녁 5시에 퇴근하고 토요일 일요일날 쉬고. 이게 9 to 5거든요. 9 to 5가 아니야. 뭐 이래. 너무 빡세. 그래서 제가 이제 관두기 직전에 그 회사에 한국인 동료분이 있었어. 한국 대기업 출신 동료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퇴근한다고 얘기했어요. 근데 저는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고 미국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런 미국적이지 않은 문화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. 근데 그 한국 대기업 출신 그분은 대단한 게 국내파인데 국내파로 쌓아온, 한국 내에서 쌓아온 경력으로 미국 실리콘밸리에 진출하신 분이에요. 대단하죠. 미국 박사들도 힘든 실리콘밸리를 국내파가 뚫었으니까 대단하죠.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야. 자기는 이 회사가 힘들다고 생각되지 않는데요. 매우 널널하대요. 왜? 그랬더니 자기는 한국 대기업에서 이거보다 더 비참한 삶을 살았었대요. 그래서 토요일날 일요일도 밤 늦게까지 야근하는 그런 한국 대기업에서 자기는 매우 힘들게 살았는데 여기 실리콘밸리 왔는데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. 왜냐면 주말에 야근을 안 해도 된다는 거. 주말에 그냥 가끔 노트북 좀 켜고 좀 이메일 좀 체크하고 응답해 주는 게 뭐가 힘드냐. 자기는 한국 대기업에서 토요일도 막 밤 12시까지 일해본 적 있고 일요일도 밤 12시까지 일해본 적이 있는데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. 그래서 나는 할 말이 이렇고 저는 그분한테 얘기해서 그러시군요. 근데 저도 뭐 한국에서 직장 다녀봤지만 그렇게 사는 게 싫어서 사실 미국에 온 거 와서 실리콘밸리 이 회사도 저는 아닌 것 같아서 저는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인사를 드렸어요.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나는 좀 미국적인 회사에 살고 싶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. 왜냐면 사실 한국에서도 저는 뭐 대기업 다닐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마다하고 한국에 뭐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는데 그걸 다 마다하고 미국까지 와서 있는 거는 뭔가 좀 인간적으로 살고 싶었던 거거든요. 그래서 이제 결심하고 실리콘밸리에 이제 널널한 회사들, 좀 인간적으로 일할 수 있는 회사들을 막 찾다 보니까 실리콘밸리에 되게 많은 회사들을 이직해 다녔어요. 그러다 보니까 깨달으니까 실리콘밸리는 피라미드 구조예요. 위로 올라갈수록 편해요. 그러니까 더 그 랭킹이 좋고 더 유명하고 더 막 이렇게 대단한 회사로 위로 올라갈수록 더
연봉은 더 올라가고 일은 적게 하는 시스템이더라고요. 아시겠죠? 피라미드입니다. 피라미드. 그래서 그 이집트 파라오를 보면은 파라오와 파라오를 보좌했던 권력자들은 편하게 살았죠. 이렇게 막 그 하인들이 부채질 해주면서 이렇게 평상에 누워가지고 저 평야를 바라보고 있는 뭐 그러면서 명령을 내리죠. 오늘은 저 평야 넘어도 새로 경작해보자. 이렇게 명령하면은 플랜을 짜면은 그 밑에 이제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말 타고 달려가겠죠. 그래가지고 이제 농사 짓고 있는 사람들을 저쪽으로 가서 저쪽을 경작해보자 뭐 이런 거잖아요. 약간 그런 비슷한 거더라고요.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편하게 사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의 끝판왕이죠. 끝판왕이에요. 그래서 요 동네 사람들이 그 이집트 파라오를 되게 좋아해요. 그래서 뭐 여기 근처 막 이집트 파라오 전시회를 자주 합니다. 그래서 얼마 전에도 했었어요. 그래서 그 파라오의 위대함, 파라오의 통치 그걸 그 위대함 그거 막 전시회를 해요. 그럼 열심히 가서 보고 왜 보겠어요. 파라오가 되고 싶은 거죠. 파라오가 되고 싶은 거예요. 네. 아 그렇구나. 여기가 이런 동네구나. 그래요. 그래서 어쨌든 저는 너무 힘들어서 옛날 회사가 계속 이직해서 지금은 거의 실리콘밸리 정상인데 여기는 굉장히 편해요. 거의 일이 없습니다. 일이 없다기보다는 뭐 내가 하는 일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일 자체가 막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. 왜냐면 그 먹이사슬의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우리 부서의 부서장, 우리 부서의 임원 있잖아. 임원이 결정하잖아요. 그러면 세계가 움직이는 거예요. 나랑 가끔 만나는 그 부서장이 야 우리 설계를 이렇게 하자 라고 얘기하면 그 세계가 그 설계로 가는 거예요. 전 세계가. 완전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소름 끼치는 그런 곳이에요. 세계를 움직이는 자리예요. 그렇기 때문에 그 창의력과 결단력, 결정력, 판단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거의 하는 일은 판단이에요. 그러니까 실제로 뭔가 막 일을 수행하지 않는다니까요. 그래서 좀 비유적으로 얘기해보면 그 일본 사무라이 시대 보잖아요. 그러면 그 다이묘들 있잖아요. 다이묘 알죠? 그 일본의 전국시대의 다이묘들, 그 봉건사회 영주들이잖아요. 이 사람들 보면은 사무라이 시대인데 칼을 가지고 다니지 않잖아요. 실제 전투에 임하지 않잖아요. 뭐 물론 다이묘들이 가지고 있던 칼이 있죠. 막 무슨 검의 그 장인 뭐 5대째 검의 장인 명인이 만들어서 막 이렇게 상납한 뭐 그런 명품 칼이 있지만 그거 가지고 전투에 임하지 않잖아요. 칼날이 다른 칼과 맞닥뜨린 적이 없잖아요. 아주 퀄리티 좋은 멋진 예술 작품으로서 뭐 방에 걸려 있는 거지 그 칼을 들고 다니지 않잖아요. 다이묘들은 전투에 보면은 부채를 가지고 다니. 부채 아무것도 안 하고 칼 싸움도 안 하고 부채를 가지고 전군 전진 하면은 전군이 전진하는 거예요. 전군 후퇴하면 전군이 후퇴하는 거예요. 전군 오른쪽 진격하면 오른쪽 진격하는 거예요. 그 부채. 그리고 항상 그 평상에 앉아 있잖아요. 그 평상을 이제 하인들이 가지고 다니잖아요. 그래가지고 평상이랑 그늘을 만들어주면 그 산꼭대기에 그늘 만들어주면 거기 딱 앉아가지고 산꼭대기에서 내려다보면서 전군 전진 뭐 이런 명령을 내리잖아요.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 실리콘밸리의 정상의 기업들이에요. 그러니까 뭔가 막 이렇게 누가 시킨 일을 막 되게 열심히 수행하면서 막 그러지 않아요. 그래서 시간이 되게 많고 책 읽을 시간이 되게 많고 뭐 연구할 시간이 되게 많고 자기 시간이 되게 많아요.
밥을 먹고 나서 이렇게 공원을 산책하고, 여기서는 산책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. 산책을 되게 많이 해요. 왜냐면 걸으면서 생각을 하고 막 그러면서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오르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. 자, 그렇기 때문에 이 실리콘밸리는 이렇게 피라미드 같은 구조라는 거예요. 그게 이제 실리콘밸리 사회의 어떤 모습이고,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편하게 산다,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지배구조, 누군가가 더 원천 기술을 가지고 더 똑똑한 사람들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 그 하위 조직을 지배하고, 그들이 또 그 하위를 지배하고 하다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, 뭐 그렇게 돼 있는 게 이제 실리콘밸리의 스타일입니다. 근데 저는 이제 개신교인이잖아요.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은 실리콘밸리가 되게 악한 곳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.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예요. 자기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산꼭대기에 앉아가지고 세상을 내려다보면서 체스를 두는 거예요. 세상을 가지고 너 말은 전진, 너 말은 후퇴. 공중의 권세 잡은 자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교만해지기 쉬운 거예요. 세상을 두고 체스 둔다고 생각하기 쉬워요. 굉장히 교만해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교만해지지 않도록 되게 노력합니다. 그리고 저는 세상을 두고 체스 두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. 저는 신이 아니고 신선 노름 하고 싶지 않아요. 그것보다 그 성경 말씀대로 살고 싶고, 하나님이 저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싶어요. 그래서 저는 이곳에서 실리콘밸리의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살아가려고 합니다. 실리콘밸리는 사실 영적으로 굉장히 그래서 위험한 곳이에요. 교만의 죄를 짓기 쉽고, 본인이 이제 신이 된 것 같은 착각을 들 수 있어요. 왜냐면 내 결정이 세상 움직이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세상을 두고 체스 둔다는 착각에 빠지기 쉬워요. 교만의 자리에 올라가면 안 됩니다. 그래서 여기서는 교만해지지 않도록 매우 노력해야 됩니다. 매우 교만한 동네라고 볼 수 있어요. 실리콘밸리를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저는 교만의 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네요. 이상 마치겠습니다.